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계기로 해서 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격으로도 여권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인도 타지마할을 이제 김정숙 여사 방문한 거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우리나라의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언급을 했더니 그것도 물어뜯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이번만이 아니고요. 벌써 작년에 다 이미 고발에 네. 들어갔던 건데 가만히 다시 있다가 네. 그리고 뭐 조사고 뭐고 그런 거 없다가 다시 딱 올려놓은 게 이건 뭡니까? 김혜경 여사도 지난 2년 동안 다 조사하고 그 조용조용히 중에 있다가 얘기하는 거는 또 일부는 무혐의가 난 것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3명을 엮어서 그래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특검하려고 그러면 삼김 여사를 다 같이 특검하자 이런 식으로 또 물귀신으로 하는 거 물타기로, 아니에요. 네.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 방탄이 우리나라의 국정을 그러니까 농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국정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다고 교란시키고 생각해요. 있다. 국정의 정부뿐만이 아니라 검찰뿐만이 아니라 국힘조차도 다 교란을 시키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에 보니까는 근데 교란죄는 없더라고요. 아니 그런 정말 상황인데 정말 심각해. 우리 변 대표님도 이제 그 타지마에 관련된 의혹 제기들 지금 그 여당 의원들이 보면은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김정주 여사가 먼저다 이런 주장을 폈고 배현진 의원도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탐스가지 않으면 탈 수 없는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이든 인도를 다녀온 것이 모두 밝혀진 사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네. 이번에 처음 들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때 작년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 그 당시도 야권에서 다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고 김정수 특검, 김영은 특검, 뭐 삼특검 얘기하면서 물타기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다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다 하지 말자고 지금. 예. 목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네.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김혜경 여사는 이미 무혐의 나왔다는 얘기도 했지만 아니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타지마할 간 거 가지고 타지마할 간 게 아니라 인도에 갔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얘기인즉슨 모디 총리가 초청했다는 구두 거잖아요. 초청을 네. 하고 그거를 문서로 확인을 수용해서. 해가지고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 모디 총리한테 확인할 거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특검이라고 거기다가 외국에다가 해가지고 네, 외국이 그러면 완전 이게 결례죠. 얼마나 결례면 이게 국격을 훼손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면서 이건 뭐냐면 하여튼 김건희 특검 하지 말자.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국힘도 참 많죠. 그러니까 아직도 대통령의 구입이 국힘에도 여전하다. 여전하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반대로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캄보디아 총리 왔을 때 복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서 그때 굉장한 의욕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 네. 빈곤 아이들. 네. 로타라는 친구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상황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캄보디아 총리부 왔는데 안 나타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해결한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강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요 캄보디아에 본인이 가면 안 되나? 김건희 여사 혼자 가면 안 되냔 말이에요. 그 본인도 가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김건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일들을 직접 예. 나서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네. 뒷다리 받지 말고 본인이 캄보디아 빈곤 아이들에 대한 이 퇴치에 정말 관심 있으면 지금도 가면 되냐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걸냔 말이에요. 우리가 시비 그렇죠. 건 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디올배 뇌물 먹고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걸었지 불법적인 일 활동 하지 가지고 말라는 시비 건 게 건데. 아니잖아요. 활동 네. 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 활동 가지고 시비 걸냐 물타기나 그러니까 지금도 다 같이 요구하는 게 이거를 하는 우리도 김건희 여사를 활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제2부속실이나 뭘 통해서 공개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좀 검소하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저기 한 것도 이런 거는 당연히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다. 그다음에 ABB를 썼다. 이런 거 하는 게 약간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거 너무 잘해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가 영부인의 예우에 관련된 법률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에 만들면 되지. 자 우리 영부인에 관련된 건 만들어 버려요. 22대 국회에서. 그리고 제2부속실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김건희 여사 동선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예산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본인의 스태프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거수일투 감시하는 거. 그렇게 네, 누가 감시한답니까?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뭐야 캄보디아에 가서 외국격을 높이는 외교를 네. 하든 뭘 하든 그거에 대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때 김정숙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말고 할 게 없다고요. 미국은 그 영부인의 활동에 활동에 대한 대한 법률이 법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관련 때문에 법률이 있군요. 네. 그거를 가다가 번역을 해서 원용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야당이 입법을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하면 됩니다. 이것도 거부권 행사 안 하겠죠. 할걸 거부권 게 한두 거부권 믿고서 다 내가 거부권이 있어 예산 편성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믿고서 해봐 이럴 줄 아냐 아마 김건희 여사 거부권 이거는 하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는 게 맞겠네. 그렇네요. 예. 논란은 그냥 깔끔하게 아니 근데 정리해서. 김정숙 여사에 그친 게 아니고 저는 놀란 게 원래 전직 대통령이 책을 쓰면 장관이 나와서 원래 해명합니까? 이게 뭐냐면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회고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제 기술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의도와 능력은 구분해야 된다고 하면서 히틀러까지 비유하면서 그 의도와 능력을 구분하지 못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원래 고위 당국자가 전직 대통령이 책 나면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럴 때 좀 요번에 저도 약간 요번에 회고록이 조금 빠르게 나왔다는 인상은 네.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번이 1편이에요. 아. 요번이 1편이고 외교 안보에 대한 거예요. 책이 챕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권 교수 당시에 외교부 차관하셨던 분이 인터뷰 형식으로 한 대답 걸로 한 형식으로 한 건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긴 한 게 혹시 트럼프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외교 안보의 기본적인 축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강조해왔던 균형 외교나 북방 외교나 이런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만 딱 집어서 아주 마이너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교와 안보에는 정말 그러니까 모든 게 만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5년을 책임졌던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거나 하지 뭐 김정은의 뭐 대변인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저서 자체를 가지고 뭔가 이제 지금 총선이 끝났고 패배의 기운이 가시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 정권으로 되치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그겁니다. 드는 거죠, 사실은. 아니 네. 그겁니다. 지금 이제 그 중앙지검장 네.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제 만지작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주지검에서 했던 이관을 하니 많이 지금. 네. 그걸 이관하느니 마느니 그걸 그래서 그거 하느니 문재인 전 사위에 관련된 이 사위가 할까 말까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까지 걸어가지고 지금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가 됩니다. 집권 3년 차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야 되는 엄정하게 거지. 하는 거지. 지나가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통합과 아니 이게 지금 보수층 이탈 문제 때문에 그걸 잡는 그거 도구니까 잡는 이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원천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는 부분에 이 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이 윤석열 버린다는 그 문제로 자꾸 시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자꾸 이제 그 들추고 시비 걸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수층을 지금 이탈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르고 달래는 형태로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건데 그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우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이제 귀국을 했어요. 일시 네. 귀국인데 그 내일 노무현 전 모레. 대통령의 추도식 네. 때문에 당연히 온 건데 그러다 네. 보니까 그날 공항에 기다리고 굉장히 많이 나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친명계가 당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비명계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행보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혀 네. 저는 뭐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이제 사면만 됐지 복권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항상 윤석열 정부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통해서 일종의 또 이쪽을 교란시키겠다. 이 정부는 교란 좋아요. 교란시키려고 해서 복권을 해줄지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러는 거지. 저는 김경수라고 하는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나 또
저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충절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뭐가 움직이거나 아니, 이게 이런 따지면 건 양면 없습니다. 전략 같아요. 만약에 복권을 진짜 시켜준다 치면은 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주 여사는 마구 때리고 네. 보수 열집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위해서는 회책하기 위해서는 김경수 또 복권을 만약 시킨다. 지금은 타이밍은 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고. 우리 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순간에 모든 전략을 쏟아붓겠죠. 양쪽 다. 네, 그래서 일정 정도 이 정치계 준비는 지금 분명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타이밍보다는 아마 개헌 정국 들어왔을 때, 개헌 정국 들어왔을 개헌 정국 때.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양쪽 다 이제 뭐 정신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